자신이 지지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자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한길 품은 그죠? 바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전한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마치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번엔 본인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청탁 전화를 받아도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가 매일 10,000명씩 늘고 있어 이들이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씨가 비선 실세냐며 극우 유튜버에게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 씨가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웠고 그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이라며 당직 기용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 역시 당직이나 공천에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전 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장동혁 의원은 반탄 투사로서 선봉에 섰습니다. 당대표 출마 일성 역시 찬탄 세력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걸 볼 수만은 없다였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의 상징인 전한길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며 전 씨를 적극 비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장 대표의 승리를 축하한 전한길 씨는 승리의 요인을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오랜만에 한번 웃어봅니다. 정말로 감명 깊은 그 당시에도 연설이 기억납니다. 저랑 같이 아스팔트 싸웠죠. 장 의원의 당선으로 아스팔트 세력의 당내 영향력이 커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그만두고 가라며 잘못된 리더는 결국 조직과 개인을 죽인다고 일갈했습니다. 당선 즉시 찬탄 세력,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장 대표. 최고위원마저 반탄파가 다수로 채워지면서 찬탄파의 당내 입지가 좁아져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속에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며 직격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찐윤 감별사 전한길 씨의 포효로 시작해 윤어게인으로 끝났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설문조사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23만 명이 참여했고 반탄파 장동혁 후보가 79%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이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힘 주인이 당원이듯 전한길 뉴스 주인은 구독자라며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의견과 정반대로 제가 딴 데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나흘 뒤 그건 오해라고 주장하더니 투표가 시작되자 또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전 씨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후보는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정치 특검에
무리한 수사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 씨의 선택을 받지 못한 김문수 후보는 부인 설란영 씨까지 합세해 8일째 돗자리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농성한 날 농성하고 한 시간 전 만에 뜨거운 물러 간 다음에 또 이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판치는 국민의힘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두 번째로 끔찍한 일이죠. 첫 번째로 끔찍한 일은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일이고요. 국민의힘 당규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일단 유튜버들의 설문조사 공표를 문제 있는 행위로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는데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난동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국힘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네. 전한길하고 약간 거리를 두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을 했는데 네. 전한길 의병론이 불거져 왔습니다. 전한길은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전한길이 상황 정치를 하는 거를 이거를 대놓고 하고 있다. 어허. 장동혁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대놓고 해요. 전한길이 먼저 문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냥 당 밖에 있겠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자를 먼저 공개하고 뭐 하면서 이제 또 장동혁이 좀 말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당 밖에서 의병으로 막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전한길은 굉장히 자신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유튜브로 낱낱이 사사건건 공개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왜 가요, 이 사람? 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망상이 있는 것 같다. 망상. 본인이 갑자기 잡힐 걸 대비해서 출국 금지 당할 걸 대비해서 나가 있다고 몰래 밝혔다는 나왔다. 가족한테도 거잖아요. 밝히지 않았다. 당최 본인이 뭐길래 뭐 출국 금지식이나 당하면 사실 전한길은 계엄 자체 그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도 아니고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구속되니 많이 하던 그 시기에 이제 부상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인 따라서 편승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 출국 금지 당할까 봐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고 좀 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이 국민의힘의 어떤 당 대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후 정치를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분당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쨌든 당의 이 제일 야당인데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나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장동혁은 전당대회 그 토론회 때는 네. 한동훈이랑 둘 중에 누구 고를 거야? 라고 하니까 전한길을 골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와서는 왜 의병이라고 하면서 당 밖에서 싸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전한길을 실제로 당에서는 징계까지 주려고 했던 줄 아닙니까? 예. 전당대회 기간에 뭐 튀어나와가지고 배신자라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쳐가지고 당에서 그 징계까지 주려고 했고 출입을 막았어요. 전한길 출입을 막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앞에서도 장동혁을 지지한다. 그리고 김문수한테 자신을 다시 출입시켜달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어떤 제스처를 보내봤지만 김문수가 약간 딱 선을 그으니까 자신은 장동혁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전한길이 근데 먼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명직으로 지금 최고위원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전한길 당이라는 게 너무 완전히 확고하고 공고해지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은 서로 안 하기로 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랑.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그렇죠. 약간 거리를 두는 거다 이렇게 보시나 척만 봐요. 하는 거지. 예. 척만 하는 거지. 장동혁은요 실제로 자신의 그 세력이 없어요. 전한길을 등에 업고 전한길 힘에 맞춰서 이렇게 당 대표까지 된 자기 때문에 전한길의 어떤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진짜 전한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놀랍게도 지금 누구 공천을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가 온다.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장동혁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는 또 유튜브에서 자기가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이 모두 책임당원으로 가입을 하면 우리가 공천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나요? 그런 방송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누굴 찍고 이렇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우린 이미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 굳이 최고위원 고작 최고위원 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당을 좌지우지할 수 그럼요. 있는데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음. 말씀대로 약간 그 뭐랄까요 합의하에 뭐 대련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장동혁은 어쨌든 당대표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지표나 이런 걸 봐야 돼서 왜 대외적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이 향후 지방선거나 여러 지표들에 따라서 좀 필요한 제스처가 아닐까 이런 계산된 행보군요. 아니 심지어 전환기 자기가 뭔데 뭐 이제 대구시장에 대해서 막 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양보를 하니만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본인이 그러니까요. 공천받은 것처럼 양보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니 뭡니까? 그래서 이준석 관련해서 공천을 안 줄 수가 없게 만드는 선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뭡니까? 뭔데 공천권에 대해서 벌써 네. 와, 이 정도면은 근데 예. 변호사님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인사에 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은연중에 표현을 하는 것 지금 같아요. 은연중이 아니고 대놓고 지금도 오늘 나한테 공천을 연락해라. 부탁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나에게 지금 전화를 네. 오고 있다. 네. 뭐 이러면서 아예 계속 연락을 해라. 자기 영향력이 약해지면 자기는 살 곳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 영향력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뭐 말만 그러는 거지. 영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품는 자가 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에? 뭡니까? 뭘 믿고 이렇게 얘기를 대단한 하지? 꿈을 꾸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망상인 것 같다고 얘기를 어.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치 초짜라서 그런지 이렇게 내놓고 빤히 보이는 수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장동영 대표의 김건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될란지 안 될란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국힘한테는 전환길이 계륵 같은 존재인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한테 장동혁 대표도 어디서 어떤 패널께서 얘기하시던데 그분이 생각보다는 이게 지금 극우적인 행보가 전략적인 행보일 수 있다 이런 추론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장동혁의 네, 장동혁 극우 행보. 대표가 실제로는 극우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전환기를 이렇게 포섭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선거에 이기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거리를 둬야 되는데 당내 장악력을 생각하면 전환기를 버릴 순 없고 네. 이 중간에서 계속 선택이라는 거죠. 의병입니다 했다가 누구와 좀 뭐 장관과도 함께 할 겁니다 했다가 아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만날 겁니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못 잡고 계시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이 뭐 도로 내란당이라는 말을 아예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도로 내란당. 그 전환길이 누굽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윤어게인 외치는 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의 분위기가 윤어게인 외치면서 부정선거 외치는 당이다라고 하면은 이 당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정당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너무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재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윤어게인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계엄은 정당하다라는 식의 어떤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식의 발언을 그 방송에 김민수 나가면서 발언은 진짜 예. 놀랍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네.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할 파면이라는 결정을 할 권리가 그런 없다, 뭐 권한이 없다. 이런 예. 식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니, 게다가 아이고. 또 예.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당원 게시판. 예. 한동훈이라는 자로 그거 해야죠. 이름으로 글을 썼던 그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거 저는 이 행보가 너무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라서 아니, 밴댕 네. TV님이 국힘 완전히 보낼 수 있는 인물은 전환길 뿐이다라고 네, 하면서 그럼요. 전환길을 맞습니다. 칭찬해달라고. 그럼요.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장동영- 상황 정치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와중에 또 우린 윤어게인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하는 당이라고 하고 뭐 김민수 최고한테 뭐 이렇게 좀 지적도 하고 하긴 하던데 예. 뭐 잘 될란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그 구독자가 네. 하루에 10,000명 느는 네. 그 비결은 좀 물어보고 싶긴 저도 좀 한데.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10만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데 비결 한번 듣고 싶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제 국힘에 좋은 건지 아니면 전환길에 좋은 건지 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것들이 좋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어져야 할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네 하면서 뭐 국회의원이네 하면서 버티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바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렇다면 이 내란을 정당화한다면서 외치는 이런 자들이 설 곳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똘똘 뭉쳐 있다면 한 번에 날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똘똘 뭉쳐 있어야 한 번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똘똘 뭉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그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네. 전환길 뉴스를 보니까 지금 52만 6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2만 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면은 전환길이라든지 지금의 극우 정당, 내란 정당이 된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궁금해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아마 일부 있겠지만은 그 분들이 이래저래 합치면 대충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인구가 지금 거의 4천만 명, 뭐 5천만 명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소수거든요. 사실은 예. 이분들이 거의 전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분들이 이 정도가 다다, 전부다. 딸딸 탈탈 털어도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당사의 말씀대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정당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도 생각 잘해야 될 겁니다. 아, 조금 전 이 딜레마 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야 돼요? 뭐 해결점이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잘하는 걸 하시면 돼요. 잘하는 게 뭐예요? 변신. 변신이요? 그거를 보통 배신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변신과 배신은 상당히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수 다르긴 하네요. 있지만 이제 변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객관적 관념에서는 변신이고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아하. 하죠. 예를 들면은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전환길 씨의 어떤 후광을 입어서 대표가 됐는데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전환길 씨는 점점 더 변신이 아니라 배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걸 헤쳐나가는 부분들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답이 없다. 사실상 전환길 씨나 윤석열이라는 그 윤어게인을 도려내지 않으면 여기에서 대첩이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첩이라는 표현도 무슨 좀 김장 그런가요? 대첩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환길 씨 보기에는 국지전도 안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 하는지 볼 거야. 라는 사안이고 사실 대첩이 아니라 두 분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는 세척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척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는 씻겨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김민수 최고의 발언은 그냥 이 대한민국 법 질서의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에요.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을 적당한 시점에 결정하겠다. 네. 이게 뭐 온당한 발언입니까? 그래도 바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이게 네. 우리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거론하는 것 자체 원래는 이렇게 해야 얘기를 하죠. 지금 내란 우두머리 수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의 면회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새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할 것이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조경태 안철수 두 분은 그냥 바로 탈락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선 때 탈락한 것이고 지금 철저하게 장동혁 대표는 전환길 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김민수하고 싸울 게 아니라 전환길과 어떻게 할 건지 그 해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김장국지전이 계속될 것이다. 김장국지전이다. 저는 갈등이나 대첩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아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역할극이다 이런 역할극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략적 분업이다, 국합 배드캅이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 네. 전당대회에 참전하지 않은 이른바 소신파 의원들, 일부 소신파 의원들의 기우제 같은 어떤 바램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본인의 어떤 바램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권력 구조를 뒤흔들 만한 균열은 아니니까 갈등이나 대참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이 CBS에서 나왔었던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의 그 탄핵 결정도 사실 뭐 부인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8명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까지 망발까지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마 장동혁 후보가 이 심리치료 기법 중에 거울치료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타인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거 그런 그쵸, 기법이 예.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것이 아닐까.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을 당이 어떤 기조로 가져가면 이거 지방선거도 그렇고 일단 큰일 나겠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조경태 의원도 포용하게 되고 약간 좀 기조를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이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지금 국민의힘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를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동혁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출발점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런 분이 왜 저렇게 돼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라는 토양이 심각하게 이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에 오염이 됐어요. 오염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망상 공동체. 그 망상 공동체 지도자가 전한길이에요. 근데 그 망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했고 심지어 계엄은 하나님에 계시다고 망상이잖아요. 지금 윤어게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고 거대한 이제 망상 공동체가 주는 어떤 이익에 다 편승해 있는데 장동혁 그 대표가 돼서 이걸 깨트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 편승할 겁니다. 결국에 다시 전환길에 편승하고 왜냐하면 유지해야 되니까 쫓겨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거울 치료가 됐다고. 오히려 거울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나도 다시 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은 지금 이제 전한길, 김민수, 장동혁 이 세 분이 뭐 지금 이제 이기인 총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야 뭐 대첩까지는 아니죠. 그냥 서로 이제 스파링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세 사람의 갈등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들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애국심이 많이 진실이고 나머지 애국심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우 파시스트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명성 경쟁으로 간다. 그렇죠. 왜 극우 유튜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더 선명해. 내가 순수해. 너는 가짜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극우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사이비 종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사이비 종교도 점점 더 순수성을 강조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위혈 사태로 끝나는 게 전 세계 사이비 종교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아주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보면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약간 좀 이제 현실 정치로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발목을 계속 잡혀 있고 아마 강성 유튜버들이나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으로 자기가 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전환기식 때문에 아마 우리 당이 벼락 맞을 것 같다. 벼락 맞는다. 벼락을 맞는데 이 벼락이라는 게 그 쉽게 얘기하면 여론과 언론의 아주 맹공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한길 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장동혁한테 영향력 미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한테 공천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거의 말이 안 되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얘기잖아요. 공천은 무슨 당대표가 합니까? 공천위원회에서 하지. 거기는 이제 일상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공천하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트렌드가 된 거죠. 대통령 부부조차도 당선인 시절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책임당원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공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이 당은 장동혁 호는 엄청 큰 시련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제 이 국민의힘의 시련은요. 그 장동혁 대표에게도 있겠지만 이제 쌍권이 지나가고 쌍전의 시대가 열릴 것들이 가장 큰 시련이 될 겁니다. 쌍전이 누구냐? 쌍전 누구예요? 전한길과
정광훈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환길 씨를 견제하기 네. 위해서 정광훈의 세력을 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게 해놔야 내부적으로 전환길 예. 씨한테만 이렇게 계속해서 휘둘리는 그 지금 현재의 구조를 좀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 씨 세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표 취임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쌍전의 시대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까 것이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극우 얘기도 해주셨고 사이비 종교 얘기도 해주셨고